안녕하세요. 외도 일탈강사 날개와 가사소송계의 그저 빛 김한빛 변호사와 함께하는 날개TV 법률상식 코너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외도, 이혼에 대해서 법률상식이 궁금해하실 회원님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또 제가 질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자, 오늘도 저번 편에 이어서 상간소송에 관한 건데요. 네. 상간소송, 합법적인 증거가 뭐가 있고 어떤 걸 수집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확실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저번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소송 진행, 상간 소송의 진행의 첫 번째 단계는 증거 수집이기 때문에 그 증거 수집은 몇 번 말씀을 드려도 지나치지 않을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네. 어떤 증거가 필요하냐? 상간 소송은 다른 소송에 비해 뭐 어떻게 보면 간단하면 간단합니다. 딱 두 가지 증거만 있으면 돼요. 부정행위 증거, 그러니까 상간자가 내 남편이나 내 와이프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 하나와, 나머지 두 번째는 그럼 이 사람이 내 와이프나 내 남편이 유부남이거나 유부녀인 줄 알았다, 유부인 걸 알았다, 이 증거 두 개만 있으면 상간 소송은 뭐 승소 판결을 받기가 그렇게 어려운 소송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리를 좀 해 보자면 부정행위라는 건 연애 행각 행위가 있어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근데 우리 피해자분들 막 다급한 마음에 막 "내가 봤다. 글을 내가 분명히 봤다." 이런 건 증거가 안 되는 거잖아요. 안 객관적이지 되죠. 이제 않으니까. 물증이 없이 "내가 봤다. 내가 핸드폰에서 팝업창을 뜨는 걸 봤다." 뭐 "PC 카톡에서 봤다." 근데 그거는 이제 법원에 가면은 일종의 주장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물적 증거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제 유부 증거라고 하죠. 이제 기혼자 증거. 네. 내 와이프, 내 남편이 이미 유부남, 네. 유부녀인지를 알고 만나야 인제 성립을 하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인제 우리 피해자분들 다급하니까 빨리 소송하고 싶어서 카톡 프로필에 내 사진도 있고 아이 사진도 음. 있다. "내 사진은 없어." 그러면 "아이 사진이 있다." 이래서 '이거는 유부남인지 몰랐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 카카오톡이 멀티 프로필 기능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내 와이프나 내 아내나 상간자 같은 경우에 사람마다 다 내 프로필이 다르게 보일 수가 있어요. 실제로도 그런 경우 때문에 기각된 경우도 있고. 왜냐면 그 상간자 입장에서는 '아 나는 뭐 카톡 못 봤다.' 아니면 실제로 그 와이프나 남편이 멀티 프로필을 했거나 아니면 카톡 프로필을 비공개로 하는 경우도 요즘 많기 때문에 그 증거만으로는 주장하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저도 이제 회원분들 이런 정도의 약한 증거로 소송하셔 가지고 진짜 애먹는 분들 엄청 많이 보거든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본인은 제일 잘 알아요, 사실.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을 수가 없는 건 그렇죠. 맞는데 확실한 증거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장황하게 말로 했다가 패소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거든요. 네, 예. 맞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제 오랜 기간 이제 내 와이프나 남편과 상간자가 교류를 했다, 아니면 뭐 직장 동료거나 어떤 예전부터 잘 알던 사이였다라고 하면 조금 더 확률이 높아지겠지만, 방금 날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제 내 주장과 그것보다는 확실한 물증,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둘이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나 뭐 이런 거에 뭐 누구나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이 유부남이나 유부녀인 걸 알았다는 증거가 있으면 더욱더 쉽게 그리고 완벽하게 소송을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카페나 블로그에서 이 유부 증거하고 음. 애정 행각 행위 증거, 부정행위 네. 증거죠. 이 두 가지만 확실하다면 지기도 어려운 소송이 상간 소송이라고 말하는데 어떤가요? 맞습니다. 이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 개의 증거만 확실하다면 상간소송은 질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위자료 액수의 차이는 있겠지만 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증거만 확실하게 수집한다면 그 어떤 소송보다 승소 판결을 받기 쉬운 소송 중에 하나가 바로 상간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인제 이건 이제 변호사님 입장이고요. 저 같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제가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증거만 확실하다면 지금 이제 변호사님께서 "지기도 힘든 소송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거 두 가지 증거를 확실하게 잡으시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포커페이스여야 돼요. 포커페이스를 하셔야 돼요. 참으셔야 돼요. 그 참기만 하면요. 보통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물어보면 2달 안에 증거 잡습니다. 그러니까 2달만 죽기 살기로 "나는 몰라요. 당신 바람피는 거 몰라요." 이렇게 포커페이스만 하시다 보면 증거 꼭 잡을 수 있으니까 2달만 힘내서 참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의뢰인들이 인제 수많은 소송을 해 보셨으니까 의뢰인들이 보통 가지고 오는 증거가 뭐가 있나요?
이제 뭐 상간 소송이라는 게 예전부터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제 대부분 이제 핸드폰 아니면 노트북 이런 전자기기에서 수집하는 카카오톡 증거 혹시 아니면 통화 기록이나 통화 녹음 파일들을 확보하셔서 오시는 경우가 대다수고 그 외에도 이제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이제 그 와이프나 남편을 따라다니면서 사진이나 영상을 찍는 분들 아니면 이제 내 차를 타고 와이프나 남편이 갔다가 우연히 이제 블랙박스를 봤는데 그런 장면들이 찍혀 있다. 이런 증거들을 많이 가지고 들어오세요. 예. 그러면 가장 많은 증거는 뭡니까? 가장 많이 가장 갖고 오시는 거. 요새는 아무리 봐도 카카오톡 자료가 가장 많다고 봐요. 예. 맞습니다. 자, 제가 왜 방금 전에 포커페이스에 대해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을 보려면 여러분들이 당신 바람 피는 거 아니야? 당신 좀 요새 수상해? 하면 상식적으로 배우자가 대비를 할까요? 안 할까요? 대비를 합니다. 100% 대비를 합니다. 핸드폰 2중, 3중 보안 걸어놓고 카카오톡에 비번 걸어놓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영 카카오톡 같은 핸드폰에서는 증거 못 잡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는 몰라요 라는 포지션으로 계속 나가시면 무방비가 되기 때문에 우연히 카카오톡도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포커페이스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의뢰인들이 많이 가지고 오는 증거 중에 쓸 수 있는 증거도 있고 좀 위험한 거, 그러니까 불법적인 거라고 해야겠죠.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사항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제 뭐 사실 요즘은 증거가 너무 다양하고 너무 이제 숨기기도 쉽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증거를 수집하면 위법적인 사항들이 되게 많긴 해요, 솔직히. 그래서 음. 이제 합법적인 증거, 불법적인 증거를 이렇게 딱 무자르듯이 나눌 수는 없는데 가장 합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배우자가 직접적으로 알아서 고백하거나 제공하는 그런 상간자와의 부정행위 증거, 유부남인 걸 유부녀인 걸 알았다는 카톡 증거, 이거를 이제 배우자한테 받아오면 그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증거긴 하죠. 하지만 모든 배우자가 다 그렇게 자신의 외도 사실을 들켰을 때 그렇게 내 배우자한테 모든 걸 다 고백하고 증거를 제공하고 그렇게 호의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 가지고 합법적인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증거라는 거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내가 이제 평소에 와이프나 남편과의 이렇게 뭐 휴대전화를 아무 거리낌 없이 보는 사이에서 보다가 보니까 우연히 발견된 이런 증거들, 카카오톡이든 통화 녹음이든 혹은 내가 이제 요즘은 이제 좀 이따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증거보전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증거보전 신청 등을 통해서 법원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얻은 증거 혹은 내가 이제 와이프가 남편 이상해서 뒤쫓아서 어디 숙박업소 들어가는 사진들을 음. 찍었다. 이런 거는 사실 뭐 현재 법 체계에서 위법한 사안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의 증거들은 뭐 아직까지 합법적인 증거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증거도 있긴 예. 하잖아요. 예. 굉장히 위험한 증거는 이제 가장 위험한 거는 이제 불법 녹음이에요. 그러니까 뭐 녹음. 지금 이제 네. 내가 당사자가 돼서 하는 대화를 상대방한테 "나 녹음한다." 고지 안 하고 녹음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불법 도청, 감청 같은 거죠. 내가 누군가의 차에, 누군가의 집에, 누군가의 사무실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고 나는 그 자리에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끼리 뭐 예를 들면 이제 내 배우자든 상간자든 그 둘이 이제 몰래 대화하는 거를 녹음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통신비밀보호법상 매우 중하게 처벌을 하고 그거는 실제로 그 소송의 증거로도 쓸 수 없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특히 이런 불법 녹음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그런 요새는 어플이 있잖아요. 스파이 스파이 어플. 어플. 그쵸. 네. 예. 스파이 예. 어플 같은 다양한 어플들을 내가 몰래 이제 내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심어 놓는다 하면은 그거는 증거로 쓰지 못한 동시에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주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거 사용해 가지고 패소한 뭐 판례도 있잖아요,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그런 거 사용하면은 증거 능력으로 활용을 할 수 없고 그 증거 외에는 부정행위 증거가 없다고 해서 패소한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명시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 몇 조 몇 항에 의하면 이런 불법 도청, 감청은 뭐 어떤 다른 재판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명백히 있고 그 조항을 인용해서 기각 선고를 한 판례들이 꽤 있습니다. 이건 이제 변호사님이 인제 법적인 관점에서 보는 내용이고요. 저 같은 피해자였던 사람도 저는 녹음기하고 스파이 어플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녹음기, 스파이 어플을 쓰는 순간 저 사람의 진짜 바닥이 이 정도인 줄 알았는데 진짜 더 밑바닥까지를 다 낱낱이 보게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절대로 회복 안 돼요. 진짜 추하고 더러운 거 하나하나까지 다 알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멘탈 망가지는 거 진짜 순식간이고
법적으로도 쓸 수도 없는 증거예요. 쓰지도 못하는 거 알아봐야 좋을 게 한 개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정당한 루트로 합법적인 증거를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회원님들께 뭐 당부의 말씀이나 노하우라든지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방금 말씀드린 이제 불법적인 증거,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소송을 하다 보면 상간 소송의 증거로는 쓸 수 있지만 형사적인 문제가 되는 증거들과 상간 소송의 증거로 쓸 수도 없고 형사적인 문제만 되는 증거들이 있어요. 위험한 근데 증거네요. 특히나 이제 방금 후자 위험한 증거들은 아예 뭐 처음부터 확보하실 필요도 없고, 확보해도 그게 형사처벌만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활용하는 걸 절대 추천드리지 않고, 다만 이제 그 전자, 내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 없나 이걸 잘 모르실 때는 꼭 변호사의 조언과 상담을 받아보시고, 내가 어느 수준까지 이런 걸 감당하면서 제출을 하겠다, 아니면 나는 뭐 내 신분상이나 내 직업상이나 이런 거를 활용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걸 꼭 확인하시고 활용 여부, 소송 진행 여부를 고민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제가 아까 언뜻 말씀드렸지만 이제 법원을 통해서 정말 합법적인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증거보존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일반적으로 통화 기록, 사실 조회를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통화 이제 기록이나 아니면 특히 중요한 숙박업소나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내 집, 나와 내 배우자가 사는 집에 상간자가 들어와서 부정행위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런 경우에는 내가 이 상간자랑 배우자가 숙박업소나 내 집을 드나들었다, 아니면 상간자의 집을 드나들었다, 아니면 둘만의 아지트를 드나들었다는 증거를 잡으시면 곧바로, 왜냐면 CCTV 저장 기한이 통상 이제 2주에서 한 달 정도이기 때문에 바로 법원을 통해서 증거보존 신청을 해서 그 증거들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행하시다가, 저도 과거에는 제가 직접 미행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막 손도 벌벌 떨리고 그래가지고 실패를 했던 경험이 많은데, 그렇게 미행을 하시다가 여러분들 남편 또는 아내가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거를 찍었다. 근데 너무 뒷모습이라서 식별도 안 되고 그러면 CCTV 증거보존 제도를 이용을 하면 되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잘 나와 있어요. 그 CCTV 증거보존 신청을 셀프로 직접 하시거나 어려우시다, 그러면 변호사님이 다 그 도움을 주실 거고요. 네네. 자, 그럼 오늘 방송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증거, 여러분들이 합법적인 증거 두 가지는 유부 증거, 기혼자임을 이미 알고도 만난 증거와 구체적인 애정 행각 행위 증거만 있으면 상간 소송은 지기도 힘든 소송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증거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합법적인 증거와 불법적인 증거가 있다. 쓰지도 못하고 여러분들이 괜히 형사소송만 당할 그런 소지의 증거가 있으니까 당부가 필요하다 라고 말씀해 주신 네, 거고요. 맞습니다. 저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증거를 많이 다다 익선이에요. 일단 많이 잡아가지고 여기 계신 변호사님한테 보내드리면 변호사님께서 검토를 해주실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죠. 쓸만한 증거, 네, 네. 못 쓸만한 증거, 이건 맞습니다. 위험합니다. 절대 쓰시면 안 네. 됩니다. 이렇게 검토를 해주시니까 변호사님께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방송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김한빛 변호사님은 네이버 카페 외성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아래 더보기란에 보시면 상담 신청 링크가 있습니다. 그곳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외도, 이혼 피해자이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네이버 카페 외성으로 오세요. 그곳에는 수많은 경험자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실 겁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한 방송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